집합 건물 관리사 소양 평가에 대해서 여기 나온 문제는 기존에 있던 우리 단체에서 그동안에 이제 교육하면서 냈던 소양 문제를 제가 쭉 이제 중복되지 않게 엮어놓은 거고요. 요 다음으로 이제 만든 문제는 전부 다 이제 서술 형식으로 김은규 교수님이랑 이제 합장해가지고 김은규 교수님은 이제 층간소음 관련 분야를 이제 문제를 출제하셨고, 저는 이제 집합건물 관리사 법률 관련 문제를 따로 서술식으로 한 건데, 이건 그냥 한번 그냥 쭉 읽어보세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우리 교육 20시간을 받고 마지막에 이제 그 자격증을 줄 때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70점 이상, 80점 이상 해가지고 있는데, 그다음 보시면 이제 뭐 1번부터 이제 쭉 보시면은 10번, 뭐 20번, 뒤에 30번, 40번, 대충 한 50번까지 있는 문제인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뭐 A, B, C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20문제 낼 때도 있고, 층간소음 분야에서 한 10문제, 뭐 20문제 낼 때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쭉 보면 이제 집합 건물 관리사 또는 집합 건물 관리인,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집합 건물법이라는 건데, 그 건물법을 좀 알아야지 이제 그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그 이제 입주자의 그 상대를 해가지고 이제 대화를 할 수 있고 이런 데 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출제했을 때 이제 그 뒷부분 법률 문제를 많이 냈고, 그동안에 있던 문제인데, 쭉 보시면 이제 이게 관리단하고 관리인하고 이제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법률적인 문제인데, 집합 건물 관리사, 집합 건물 그 관리사는 이제 우리 아파트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 이제 저기 입주자 대표회의, 보통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여기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용어가 자체가 달라요. 이제 집합 건물 관리법은 이제 그 개인 건물 하나하나가 그 이제 소유권이라 그래, 구분 소유권이라 그래. 근데 그 이제 이쪽 아파트 넘어가면 그냥 소유권이, 내가 1002호 살면 1001호 내 집이니까 내 소유권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집합 건물 관리자를 넘어 그쪽에서 집합 건물을 넘어오면은 1001호 소유자를 안 그러고 1001호 구분 소유자라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얘네 구분 소유자의 집단을 관리단이라고 해요. 관리단. 그러니까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인만 있는 게 아니라 관리단 위원회도 있고, 여기 이제 관리인이 있는데, 이 관리인은 이제 그 저기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들어가면 이제 일종의 관리소장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다른 개념이 뭐냐면, 관리인은 이제 그 집합건물 관리자를 해서 이제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 개인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주로 이제 큰 그 집합건물한테 지식산업단체 같은 데는 전부 다 이제 기업이 들어와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제 관리인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관리단과 관리인의 관계를 왜 이렇게 그 오래 설명하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럼 관리인은 반드시 구분 소유자여야 될까요? 관리인, 내가 이 집합 건물에 관리인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관리인을 하기 위해서 구분 소유자가 되어야만 관리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문제가 이제 여기 이제 법률 22조, 24조 보면 이 관리인에 대한 그 법률 해석이 나오는데,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관리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저기 그 공동주택법하고 달린 거예요. 그 입주자가 저기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 대표에 하면 전부 소유자가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관리인은 소유자가 아니어도 관리인이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구분 그 집합 건물에서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고, 그 서울시에서 온 그 집합 건물 관리법에 굉장히 많은 질문하는 거예요. 관리인에 대해서. 나머지는 이제 일반 저기 그 아파트하고 그 대부분 겹친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일종의 무슨 뭐 사무 같은 거나 이런 거 용어가 좀 다를 뿐이지. 그다음에 쭉 보시면 뭐 장기 수송계 이런 거 뭐 아파트도 나오고, 10번 같은 거 문제 뭐 시정 명령 행정지도 있는 뭐 행정법상의 일정 이제 문제고, 이거 뭐 법률적인 문제 이렇게 상당히 뭐 하자면은 행정지도라고 뭐 시행령도 뭐가 다르냐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이제 행정 주체가 이 행정 지도는 이제 말로 하는 거야. 이거 이제
이렇게 이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시정 명령은 이거 안 했을 때는 그 뒤에 강압적으로 하겠다는 의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힘으로 얘기하면 시정 명령이 행정지도보다 훨씬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저 11번 보면 20자 대표의 구성신고 완료하면은 결과 통보한 명단 4명. 이거는 뭐 저기 이제 공동주택법에 관련된 그 내용이고. 회장감사 예. 이상.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16번 같은 경우는 이제 경비원 인사관리중 최초 입사 시 경찰서 실용주의 범죄 경력 항목. 이게 이제 요즘 같아서는 이제 성범죄 경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 이제 아파트에서 경비원법 있잖아요. 어떤 이제 그 저기 뭐 조직에서든지 요즘은 경찰서에서 성범죄 관련 띄우라 그래요. 어떤 조직에서 이게 이제 사회가 개인정보법이 굉장히 저기 중요해지면서도 또 뭐가 중요해지냐면 성범죄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개는 항상 물어요. 어디 단체 직자든지. 네. 네,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저 이제 그래서 집어넣은 거고. 뭐 나는 뭐 이제 그 이제 좀 일반적인 거고 그다음에 나쭉 보면 이제 아파트 이제 뭐 회계 뭐 30 뭐 4번 뭐 30 뭐 6번 같은 거는 그러면 이제 아파트 이제 회계 관련적인 문제인데 그런 것도 이제 잠깐 몇 개 집어넣은 거고. 그다음에 41번 같은 건 뭐 아파트 뭐 수익 사업에 대해서 이거 뭐 써라 그런 거였는데 이건 뭐 대표적인 거 뭐 재활용 같은 것도 있고 뭐 이제 아파트 휘트니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고 이제 나머지 이제 뭐 5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이제 장기 수선 계획 하잖아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몇 년마다 이제 조정하냐 이제 이게 또 3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대충 이제 알아야 상식 같은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주로 구성하고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아니고 저는 장기 수선 계획에 대해서 이제 좀 하고 말씀하고 싶은데 이거는 우리나라 저는 이 주택법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어긋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수선 계획을 3년마다 하는 거는 맞고요. 우리 보통 보면 이 소장님이 이걸 다 하세요. 우리 관리규약 뒤에 보면 부록에 보면 그 계산하는 방법도 나와요. 근데 이거는 정말 계산하는 공식에 의해서 그렇게 답 나오는 거는 그건 단순 계산이고 실질적으로 이 장기수선 계획 자체를 이해하려면 건축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초 토건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시설물 그러니까 오화수관이라든가 소방시설, 통신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이걸 계산을 해요. 그리고 현재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소장님이 사실 하시기에는 벅차요. 소장님은 물론 건설이나 건축 관련돼서 일을 하시다 온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이라면 좀 이해도가 빨라서 정확하게 계산이 되지만 그냥 단순하게 공식에 넣어서 계산하는 것은 그 어떤 누구도 계산할 수 있으나 그 계산이 아파트 장기 수선에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 수선 계획을 기본적으로 3년마다 하되 이거는 외부에 우리나라 몇 군데 보면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게 현실적으로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소장님도 업무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들고 소장님이 이거 계산하자면 물론 계산 억지로 하려면 합니다. 저도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저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계산을 위한 계산이지 정말 아파트를 위해서 장기 수선 계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말 우리 국토건설부나 이런 데에 계시는 분이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할 때 또는 개정할 때 이런 것들도 한번 신경을 써주는 게 정말 공동주택에 대한 이익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지금 외주를 다 거의 주고 있어요. 예. 한 50%는 줬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 그거 안 하게 되면 제가 이제 관리과장을 한번 시켜서 관리과장이 좀 엑셀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세요 그랬더니
만사 다 대충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 내내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닙니다. 이거 외주 주세요. 그렇죠. 외주한 업체가 지금 4개 정도 있으니까 그 업체 매월 그게 이제 그 단지별로 쉽게 말하면 500세대 미만은 뭐 200만 원, 네. 그다음에 1000세대는 뭐 300만 원, 네. 2000세대는 뭐 저기 이게 금액이 예,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뭐 매월 해서 수시적으로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예, 이제 많은 데들이 이렇게 외부로 주고 있어요. 예. 좋은 말씀이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는 요즘은 좀 가격도 많이 좀 싸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똑바른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을 맨 처음에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국토건설부도 중요하지만은 입주자 대표 회장이 바른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입주자 대표 회장이 소장이 하면 단지에 한 200~300만 원, 200만